자, 이번엔 5차시 6단원 마지막 단원이 되겠는데요. 알고 넘어가자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살짝 길게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볼게요. 자, 6단원은 자르기입니다. 트림. 여러분들의 손톱깎이를 보통 영어로 트리머라고 하는데, 이 트림이라는 명령어는 기준선에 교차한다는 게 엇갈려 있거나 걸쳐 있거나 만나는 그런 선이나 원, 호, 해치는 객체 속을 일정한 패턴으로 채운 걸 의미해요. 이 기초편 거의 마지막 시간에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객체, 그러니까 기준선에 교차하는 객체를 잘라주는 명령인데,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보여드리면 트림 명령어 입력하고 잘라줄 곳 이렇게 쭉 걸치기나 올가미로 빵 하고 지워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전체 다 걸치기로 선택하시고 문자 E 입력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도록 하죠. 자, 그래서 객체의 교차 부분이 있어야만 이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아주 편해집니다. 근데 고인물인 제 입장에서는 이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원래 자를 기준선을 먼저 선택하고 편집 명령어니까요.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트림 명령어 두 번째로 입력하고 자를 객체를 마우스로 때려주고 이게 표준 모드였는데 오토캐드 2021 버전부터 이게 빠른 작업 모드, 즉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서 이레이즈, 지워주는 기능까지 다 포함됐어요. 그게 기본 옵션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림 명령어는 반드시 객체가 교차하는 부분을 자를 수 있다는 거.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사용법을 실습하도록 하죠. 자, 길이가 10인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길이가 10인 수평선을 먼저 만들어 보고 이 선의 중간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2인 원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라인 명령어 입력하고 엔터. 자, 왼쪽에 선 한번 클릭하고 지워졌으니까 아마 좌표가 어느 정도 커져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자, 여기서 직교 모드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인풋이 떠 있긴 하지만 직교 모드를 한번 켜주시고요. F8로. 자,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길이가 10으로 그려뒀자고 했으니까 자, 10 입력하셨으면 엔터.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합니다. 좀 크게 볼까요? 이렇게. 제가 아직도 요놈 살아있네. 자,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할 때가 있어요. 카피의 배열 옵션 잘못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든 객체가 이 화면 안에 보여주는 그 화면 축소 또는 확대 명령어가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니까 이게 화면에 그려놓은 게 이렇게 작게 보인다. 그러면 이게 불필요한 거니까요. 이거 지우고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하면 이 수평선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도 못 찾겠다면 그땐 새 파일을 켜시면 돼요. 새 파일을. 저 이상한데 하지 마시고 새 파일 켜세요. 지금 실습하는 거니까.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라인 명령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F8 직격하고 1044로 되어 있지만 1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한번 더 치겠습니다. 아주 작게 보이죠. 여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면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에서 우리가 볼일 볼 수 있도록 크게 키워두자. 그리고 마우스를 적당히 한 칸 내지 두 칸을 여러분 몸 쪽으로 당겨서 이 수평선을 좀 크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의 중간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인원을 만들어 두자고 했으니까 서클 명령어 C 스페이스바 중간점에 가서 저 이거 안 보이는데요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사람은 OS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여기서 8개를 우리가 켜두도록 설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점은 처음에 안 보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와서요. 자, C 스페이스바 중간점 찍고 반지름 2인 1. 그럼 교재하고 똑같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트림 명령어도 아주 직관적으로 오토캐드 2021 버전부터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뭐 자를 기준선이고 뭐고 간에 교차하기만 하면 서로 엇갈려 있거나 걸쳐 있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라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에선 원 안에 있는 선을 딱 지워줬는데 이게 바로 그 수기 제도에서 손으로 그릴 때는 지우개판하고 그 용도가 트림 명령어가 아주 비슷합니다. 자, 바로 해보죠. tr 명령어, t하고 r은 붙어 있어서 단축 명령어를 수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유의사항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tr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고요.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 전문가처럼 하시려면 여기서 한번 아래쪽에서 클릭하고 걸치기처럼 살짝 올라가면 이게 올가미가 보여요. 올가미. 사실은 이게 울타리인데 펜스인데요. 펜스. 예. 그래서 이렇게 X 표시 십자 커서에 뜨니까 여기서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을 뗍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잘라져요. 그리고 이건 빠른 작업 모드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레이즈 기능까지 다 포함해요. 즉 지우기도 바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지우고 싶다? 그러면 클릭. 오른쪽 지우고 싶다? 클릭. 다 지우고 싶다? 이렇게 클릭.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 취소도 있는데 U 하고 엔터 하지 마시고 컨트롤 Z 하면 다시 되살아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손으로 제도하던 옛날에는 이 지우개판하고 트림 명령어가 아주 비슷하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서 뭐 모델명을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요. 예,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지우개고요. 자동 지우개고, 예, 이게 모터가 달려 있나 봐요. 또 뭐 충전지도 안에 삽입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선이 막 이렇게 보일 텐데, 예, 이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만 잘라주고 싶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우개 판이라는 걸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면 싹싹 지우고 싹싹 지우고 싹싹 지우고, 이거를 캐드에서는 아주 쉽게 트림이라는 명령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반드시 어떤 기준선에 걸쳐 있거나 또는 만나거나 교차하거나 그런 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클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냥 대충 그려놓고 L이란 명령으로 살짝 관통하긴 하는데 완전히 관통하지 않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둘게요. 여기서 트림 명령어 입력해서 이거 지우고 싶어도 원은 2번 교차해야 합니다.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립박스 잡아가지고 관통을 시켜놔야만 그 다음부터 트림 명령어가 여기든 위에든 이 선이든 안쪽 선이든 왼쪽 선이든 이렇게 지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차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원은 완전히 관통하는 선이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제가 지워놨지만 관통 안 하고 여기서 만나고는 있으니까 이 상태에선 트림이 실행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걸쳐 있거나 만나거나 교차하거나 엇갈려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만 이게 잘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교재 72페이지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드러났는데요. 길이가 5인 사선 4개를 아래 그림처럼 만들어 보자. 자, 교재 안 보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자, 이거 싸그리 선택해서 지울게요. 자, 길이가 5인 사선 4개. 네, 카피 명령어 배웠으니까 일일이 그리지 말고 한 개 그리고 카피하고 한 개 그리고 카피하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자, 화면이 어느 정도 커져 있으니까 L 명령어 입력하시고 여기서 사선, 우물정자가 살짝 돌아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점은 절대좌표 따로 없으니까 이쪽 클릭하고 F8 눌러서 직교 끄고 오른쪽 아래로 가는 척 하면서 길이가 5인 거 만들기로 했으니까 5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땅 칠게요. 5까지는 스페이스바를 엄지로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터 말고 스페이스바를 되도록이면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더 이상 그릴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명령어 종료. 그래서 여기서 또 사선을 그릴 거냐? 평행한 거 만들 거니까 이거 선택해서 CC, 우리 저 명령어 단축 명령 바꿔놨잖아요. 선택하고 CC에서 기준점은 뭐 중간점이든 끝점이든 아니면 바깥쪽을 선택하시고 자,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 둡시다. 그래서 카피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카피할 거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누르기. 그리고 또 라인 명령어 입력하고 엔터 쳐서 이쪽에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아래로 가는 척 하면서 숫자 5 입력하고 엔터. 자, 길이 값을 입력하는 건 왼손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 너무 많이, 너무 조금 교차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거 선택해서 move 명령어로 살짝 이렇게 내리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해서 CC 명령어 입력하고 자, 기본점은 왼쪽 윗부분 아무데나 찍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교차해서 만들어 두자고요. 더 이상 만들 거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서 조금 키워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어느 부분을 날려놨냐면 이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을 한 방에 날렸어요. 한 방에. 자, 그래서 이걸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림 명령어 tr 입력하고, 자, 하나하나 때리는 건 아무래도 입문자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점점 더 할수록 이 클릭 횟수를 줄여주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 조준창, 예, 이 선택 박스가 좀 작기 때문에 노트북처럼 모니터는 작은데 해상도가 아주 높은 걸 사용하시는 분은 이 픽박스 이게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캐드에서는 여기 오른쪽 윗부분에서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만들어서 지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표 딱 뜨면 클릭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레이즈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라주고 싶은 곳 있으면 또 이렇게, 예,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클릭하고 떼지 말고 쫙 이렇게 가셔도 돼요. 예, 가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잘못 지웠네 하면 컨트롤 Z. 그래서 왼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결과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마무리를 하는데, 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앞에서 카피나 무브, 그리고 처음 배웠던 편집 명령어, 이레이즈 명령어까지, 편집 명령어는 우리나라 어순에서 목적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먼저 선택을 하고 명령어를 다음에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동사나 또는 뭐 형용사 그런 걸 다음에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트림 명령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자를 기준 선을 먼저 선택하고 트림 명령어 나중에 입력해서 자를 객체를 맨 마지막에 선택을 했었어요. 그게 표준 모드였었고, 오토캐드 2021 버전부터 지금 사용하는 빠른 작업 모드가 기본 옵션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21 버전 이하의 버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고는 싶은데 여러분은 빠른 작업 모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21 버전 처음 봤을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옛날 작업 모드는 제가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Z에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옛날 작업 모드는요, 이 자를 기준선을 먼저 선택을 해서 우리 결과물처럼 나타내려면 자를 기준선이 이렇게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전부.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트림 명령어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명령어 창을 보시면 모드가 빠른 작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모드 옵션이 2021 버전부터 빠른 작업 모드로 기본 작업이 바뀌고 모드 옵션이 추가됐어요. 이 모드 옵션 O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여기 빠른 작업과 표준이 뜨는데 제가 표준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표준으로. 네, 표준이 S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S하고 엔터 딱 눌렀어요. 자, 화면상에 바뀐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기준선을 먼저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를 객체를 선택하거나 Shift 키를 누른 채로 선택하여 확장. 말이 어렵잖아요. 그냥 자르고 싶은 거 이렇게 선택하거나 클릭하거나 아니면 걸치기로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아까는 한번 클릭하고 나면 쭉 우리가 올가미로 또는 펜스로 울타리로 지워줄 수가 있었는데 21 버전 미만의 버전에서는요, 자를 객체의 기준선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이 트림이란 명령어는 교차부를 끊어주는 명령어, 아니 자르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기준선이 중요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지워졌던 거죠, 예전에. 근데 이게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이제 오토캐드 2020이 아니고 입문자의 경우에는 21, 22를 통해서 지금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실 거니까 편집 명령어 중에 예외적으로 필렛이라는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명령어만 명령어를 먼저 입력하고 객체 선택을 나중에 했는데 이제는 명령어를 먼저 입력하는 편집 명령어가 사실 몇 개가 더 추가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트림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냥 컨트롤 Z에서 같이 해보자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TR 명령어 입력하고 저는 지금 모드가 표준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건드지 않길 바랄게요. 그래서 저는 표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자르고 싶다면 자를 기준선은 요 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선택하고 TR 해서 여기 기준선을, 아니, 자를 객체를 나중에 이렇게 땅 때려주는 거죠. 이게 표준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표준이 아니다. 그래서 TR 명령어 먼저 입력하시고, 혹시 모드를 바꿔두셨다면 O 하고 엔터 쳐서 빠른 작업 모드 퀵의 약자예요. 빠른 작업 모드로 변환을 시킨 상태에서 이 트림 명령어를 실행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지금은. 예. 그래서 제가 했던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크게 뒤통수 맞은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잘라주고 싶다. 그러면 한번 클릭하고 떼지 말고 쫙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또 울타리가 나오니까 울타리, 펜스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또 클릭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클릭해서 떼지 말고 쭉 갈 수도 있고, 클릭하고 뗀 다음에 그냥 가서 이렇게 우리가 점을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레이즈 명령어까지 같이 포함된 빠른 작업 모드가 이 트림 명령어에서는 오토캐드 2021 버전부터 추가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트롤 Z해서 다시 한번 이 트림 명령어 바로 입력하고요. 그리고 자를 곳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클릭한 상태로 자유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고 실습을 이제 어느 정도 하셨다면 이제 5차 시 마지막 내용 들어가 볼게요. 알고 넘어갑시다. 73페이지 내용인데, 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자르기와 기능이 비슷한 끊기, BR 명령어, 브레이크 명령어인데, B하고 R은 비교적 키보드 왼쪽에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BR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자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거기에 수평선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실습해 놓은 거 다 선택해서 지우시고 라인 명령어로 L 하고 엔터 하시고 왼쪽 좀 클릭하시고요. F8 눌러서 길이가 10인 수평선 하나 만들어 두자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 그럼 화면상에서 다 금방 보일 거예요. 안 보이면 Z 스페이스바, E 스페이스바, 이걸 다 왼손만으로. 그리고 저는 고인물이라서 Z 스페이스바 두 번 땅땅 때려서 이렇게 줄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휠만 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하려고 하는데요. 브레이크나 트림이나 사실 기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트림, 자르기라는 명령어는 교차부, 즉 교차부라는 건 기준선에 걸쳐 있는 선, 서로 엇갈려 있는 선,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트림이 가능한데,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교차하지 않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할게요. 여기서 어디선가 만날 것 같은데 예전 표준 모드에선 그걸 설정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빠른 작업 모드고 입문자의 경우에는 그걸 더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트림 명령어 입력해서 이 왼쪽을 자르고 싶어도 그냥 전체가 지워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 트림 명령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교차하는 곳이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교차하니까 트림 명령어 입력하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우리가 잘라주는 거죠. 아니면 길게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브레이크 명령어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그러나 약간 다르게 해줍니다. 자, 수직선 지우시고 수평선만 놓고 볼게요. 거기서 결과물이 화살표 오른쪽에 끊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하는 곳이 없어도 바로 끊고 싶을 때, 그때는 브레이크로 그냥 우리가 길이 상관없이 끊고 싶은 부분만 바로 직관적으로 끊을 수가 있게 해주는 명령어가 BR, 브레이크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아주 쉬워요. 명령어 먼저 입력합니다. BR. 그리고 아이콘도 이렇게 떠 있죠. 네, 아이콘도 사각형이 있는데 이 중간 부분을 그냥 끊었어요. 네. 자, 그래서 BR하고 스페이스바 땅 치시면 내가 어디쯤 끊을까? 오스냅이 살아 있으니까, 자, 이 객체를 선택하라고 뜨기 때문에 일단 이 수평선 하나만 있으니까 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때림과 동시에 끊을 수 있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끊어주고 싶다, 왼쪽으로 끊어주고 싶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지금 직교 모드가 켜져 있으니까 그런데 직교 모드를 끄시고 또 오른쪽으로 가도 여전히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미리 보기로 이렇게 뜹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끊고 싶다.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그냥 거리를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시 해볼까요? 컨트롤 Z에서 자, BR 명령어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왼쪽 부분 끊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끊는 시작점을 이 객체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쯤에서 끊고 싶다. 그러면 한번 클릭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끊어지게 돼요. 자, 중간점까지 끊고 싶다. 오선에 켜져 있으니까 중간점 가서 딱 때려주면 이만큼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는 잘라주진 못하지만 나중에 실습과제 자율연습 도면에서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는 객체, 즉 선이나 원이 있어요. 특히 일점세선처럼 가상선, 점선처럼 수문선,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자르고 싶을 땐 끊기, 브레이크 명령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객체가 서로 교차하는데 일부분만 끊고 싶다면, 즉 일부분만 자르고 싶다면 그때는 트림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도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BR 명령어 입력해서 이쯤에서 끊고 싶다. 그러면 객체 선택과 함께 여기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또 중간점으로 빵!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분리가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실 것, 트림 명령어는 교차부, 즉 엇갈려 있거나 만나거나 걸쳐 있거나 점을 공유하고 있거나 접점이거나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적용되는 명령어고, 브레이크 명령어는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어딘가에 끊고 싶을 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가 알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사항이 되어 있고요. 자, 트림의 단축 명령어를 설정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 드리는데, 자, 저는 고인물이다 보니까 아까 보셨죠? 도구 사용자와 프로그램 매개변수 편집에서 이 트림을 TRIM 컨트롤 F 눌러서 이렇게 볼게요. TR로도 해놨는데 저는 여기서 M 텍스트라는 명령을 T로도 해놨지만 저기 위쪽에다가 또 컨트롤 F 눌러서 트림 찾아보면 T로도 해놨어요. 이게 M 텍스트라는 명령어 어디에 쓰냐면 MT는요 중급편에서 할 건데 다중행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MT, 대학생이면 MT,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지만 언젠간 가겠죠. 그래서 다중행 문자, 여러 줄의 문자를 만들 때 쓰는 명령어가 MT로 알아두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또 M하고 T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트림이라는 명령어의 단축 명령어는 TR이기 때문에 T하고 R이 우리 키보드 상에서 사실상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T하고 R이 붙어 있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TR로 쓰는 사람이 결국엔 많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해도. 그래서 알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사항, 트림의 단축 명령어를 혹시 설정하고 싶을 땐 M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단축 명령어 원래 T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요. 트림까지 왔는데 M 텍스트라고 제가 써볼게요. 자, 이거에 단축 명령어를 T가 아닌 뭐 TT나 TT는 조경 쪽에서는 또 다른 명령어를 사용하니까 TTT나 MT로 그냥 변경해 두시는 게 트림 명령어의 단축 명령어를 T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꾸지 않길 바라요. 자, 혹시 바꾸셨다면 저장하시고 REINIT 명령어 잊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알고 넘어갑시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축 명령어를 바꾼 후에 오토캐드를 끄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리이니셜라이제이션. 즉 리이닛 명령어로 PGP 파일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알고 넘어갑시다. 네 번째, 단축 명령어를 바꾼 다음에 다른 컴퓨터에서도 바뀐 단축 명령어를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동안. 왜?
PC방에서도 뭐 과제를 연습하고 도면 연습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항을 가정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컴퓨터가 아닌 곳에서 또는 아닌 것에서 이 CAD 실행할 때마다 지금 카피 명령어밖에 안 바꿔놨지만 단축 명령어를 앞으로 좀 몇 가지 바꿀 거란 말이에요. 네, 가깝게, 키보드 가깝게. 또 같은 문자로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자기 PC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려면 이 단축 명령어를 일일이 바꾸려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바꾼 단축 명령어는 앞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도구, 사용자와 프로그램 매개 변수 편집 또는 알리아스 에디트라는 명령어로 우리가 왜 안 떠? ALAS 에디트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이건 내 PC에서 되는 것이고 바꾼 단축 명령어를 가지고서 다른 컴퓨터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면 바로 이 acad.pgp 파일을 여러분들 요즘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엔드라이브 이게 이름이 또 조만간 바뀔 것 같아요. 예전엔 다음 클라우드도 있었는데 요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클라우드나 뭐 USB 메모리 요즘 되게 가격이 싸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acad.pgp 파일을 갖고 다니시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 PGP 파일을 덮어쓰게 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단축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고인물은 언제 CAD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CAD 설정을요, 어디에 놨지? 예.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예.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중급편에 가면 치수 스타일이라는 것도 또 써야 되고 또 플롯 스타일이라는 것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3개의 파일은 꼭 넣어 갖고 다녀요. 네. 근데 우리가 CAD 2022를 설치하고 나면 초기 명령어는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사실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카피라이트 202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021부터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사실상 같은 버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양식은 똑같습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쉼표 앞이 단축 명령어, 그 다음에 별표 뒤에가 원래 명령어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입문자 입장에서 바꿔 나갈 건데 이 PGP 파일을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것처럼 갖고 다니면 즉 acad.pgp 파일 이 파일명을 바꾸지 않고 다른 곳에 덮어 쓴다면 여러분들만의 단축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그걸 덮어 쓰기를 해놨어요. 자,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제 단축 명령어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구대학교 학생들한텐 이걸 일일이 변경할 게 있으니까 하나하나 해보자. 그렇게 시간을 누적시키면서 변경을 하고 이 acad.pgp 파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구글 드라이브에 놓고 자기가 다운받아서 여기 덮어 씌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알고 넘어갑시다의 마지막 사항으로 가봅니다. 자, 그래서 acad.pgp 파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건 앞선 차시에서 카피 명령어 변경하면서 알려드리고 보여드렸어요. 어디에 있었죠? 피드백이 잘 되면 좋겠는데 저 혼자 녹화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상대적으로 위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위치를 찾는 게 옛날 버전부터 그러니까 CAD 2005 버전부터 좀 불편해졌어요. 윈도우 탐색기를 막 켜가지고 여기 C 드라이브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숨긴 항목 체크해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 경로가 너무 복잡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앞선 차시, 앞선 단원 카피 명령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응용 프로그램 메뉴에 인쇄 부분 가서 플로터 관리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자, 이거 끌게요. 자, 여기 메뉴 막대에서 파일 메뉴가 있을 텐데 이 부분 파일 부분 클릭하시면 여기도 플롯 스타일 관리자, 플로터 관리자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역시 윈도우 탐색기가 뜹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위치를 쉽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KOR 폴더 부분 누르시고, 그리고 윈도우 10에서는 윈도우 8과 다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가셔도 되고, 그러면 KOR이라는 폴더 밑에 하이 폴더로 8개가 보이는데 여기서 서포트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확장명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acad
ACAD, ACAD PGP 파일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고인물은 이걸 갖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여기 오른쪽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복사를 하면, 자,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파일이 이미 있기 때문에 대상 파일의 폴더를 덮어 쓸 거냐, 아니 대상 폴더의 파일을 덮어 쓸 거냐, 이 파일 건너뛸 거냐, 이런 팝업 메뉴가 뜬단 말이에요. 덮어 씌웁니다. 다른 컴퓨터라면. 그리고 acad.pgp라는 파일 이름은 절대로 건들지 않아야 돼요. 이건 CAD가 실행될 때 기본적으로 로딩이 쫙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포트라는 폴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CAD로 돌아오면요, 화면은 바뀌지 않아요. 어쨌든 덮어 씌웠으니까 우리가 단축 명령어를 바꾼 것과 아주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CAD 끄지 말고 REINIT라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PGP 파일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그 컴퓨터에서, 자기의 PC나 노트북이 아닌 그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그 내 것이 아닌 컴퓨터에서 여러분들만의 단축 명령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번 5차 시에선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나왔습니다. 트림 명령어가 빠른 작업 모드로 바뀌었다. 21버전부터 그 내용도 있었고, 카피 명령어처럼 자주 사용할 예정인 명령어인데도 불구하고 단축 명령어가 불편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 바꾸는 방법도 같이 확인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해당 사항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은 입문자가 많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도면 작성을 해 나가면서 특히 실습과제 자율 연습 도면, 제 동영상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봤다가 또 혼자서 연습하고 막 하다 보면 이 화면 구성에도 익숙해지고 왼손만으로 단축 명령어를 따다닥 치는 거에도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앞으로 편집 명령어를 더 배우게 되면 이런 것도 대칭 복사하는 데 익숙해지시고, 그렇게 해서 왼손은 키보드 위에, 특히 왼손 검지손가락은 F 위에, 마우스 위에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쪽 버튼에다가, 그렇게 해서 항상 기본 환경을 설정해 두고 마찬가지로 단축 명령어까지 점점 더 바꿔 나가면 여러분들은 저 고인물보다 훨씬 뛰어난 분으로 탈바꿈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트림 명령어와 알고 넘어갑시다까지 정리했고 설명했고 또한 실습했습니다. 자, 5차 시 마지막 단원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되신다면 바로 실습과제 5-1번과 2번을 이어서 하시길 부탁드리는데, 좀 쉬었다가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체합니다.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바로 하고 싶으시다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실습 과제로 나아가시길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